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일부 지연되는 캐펙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우려 하나와, 두 번째로는 중국발 새로운 바이러스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해운 관련된 관세 이슈가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면서 해운주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조선업종 일부 종목 중에서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한 일부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마스크, 그 다음에 엠폭스,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런 쪽에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우려가 생성되면서 결국 IT 쪽에 낙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외에 특이하게 몇 개 종목들, 오드런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삼성 SDI를 포함해서 일부 양극재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장비 업종 2차 전지 쪽이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 정도 수준이고요. 그 외에도 실리콘2 같은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현재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장으로 봐서는 오늘 좀 상당히 기본적인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은 좀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8.46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해운과 냉각 시스템, 조선, 백신과 엠폭스 코로나 진단 키트, 마스크, 그 다음에 건설기계와 통신 등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던 해운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의 일부 여러 가지 가격을 매기겠다 이런 것들 이슈가 좀 있었고, 냉각 시스템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일부 국내 업체와 일부 이제 이렇게 쿨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조선은 역시 해운이 좀 올라가면서 삼성중공업 좀 눈에 띄게 주가가 좀 올라왔고, 그 외에도 중국발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백신과 엠폭스 코로나 이런 쪽들, 그리고 건설기계 쪽은 역시 전질건설 로봇 등을 포함한 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광물 자원 관련된 것들도 역시 이제 예를 들면 히토류 같은 것도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이제 히토류를 미국이 좀 받아가는 그런 식의 논의가 되면서 일부 건설기기라든지 재건 관련 쪽도 살짝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장이 좀 불안할 때 통신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플러스권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2월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둔화됐습니다. 소비 둔화 우려 지속되면서 일부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첫 번째 지표를 올려주시면 2월에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49.7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64.7로 하락 지속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제조업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쪽에 짙은 푸른색 쪽이 보시면 51.6으로 추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앞둔 선제적인 어떤 조달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조업 부분의 투입 가격 지수도 큰 폭을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좀 불안 요소였던 것 같고요. 전반적인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꽤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이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역시 위험자산 선호 축소로 연결되며 시장 금리는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주식은 빠지는 그런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일단 반영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낙폭 확대한 미국 주식시장 영향의 차익 실현이 장중 지속이 됐고, 해운 등 일부 미중 갈등 수혜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수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정 부분 꽤 많이 올라왔고 기술적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계속적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 진입에 따른 차익 실현 시작 후에 일부 이제 반등 트리거가 좀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상황에서 악재 노출로 인한 차익 실현이 지속됐고,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이슈,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역시 오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드렸던 해운과 통신, 2차 전지, 조선 등 일부 업종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로나19 테마가 역시 상승세를 보인 것도 특징입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중국 상선 입항 때마다 거액 수수료 책정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시 분위기가 해운주가 HMM 등 좋았고요. 대한해운 등도 좋았고 페노션 등도 좋았고요. 한국 해운주 수혜 기대감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은 했습니다. 자, 표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USTR 301조 조치 제한 내용입니다. 중국 선사 수수료 부과하는 것들, 중국 제조 선박 보유 해운사 수수료 부과라든지 미국 화물, 미국 선박 운송 촉진을 위한 제한 조치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운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멘트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신규 LNG 물량 처리 위한 LNG 운반선 대폭 확대 필요 전망이 나오면서 대미 무역 적자 해소 위험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은 개중에 삼성중공업이 장중 강세를 좀 나타낸 것이 특징주로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일부 조선주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미국 주식시장 약세 연동되면서 반락을 했고요. 일부 테마주 수급이 쏠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관련주에 대한 테마주들이 꽤 수급이 쏠렸고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업종 약세, 국내 반도체 소부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면서 특징적으로 딱 보시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오늘 원익 IPS, 그 다음에 유진테크와 같은 레거시 쪽에 관련 종목이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다는 거죠. 기존의 스페셜티, HBM 관련된 소부장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보시면 레거시 쪽, 레거시 반등이 눈에 띄게 올라옵니다. 그런데서 소재 업종 가운데서는 동진 세미콘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 원익 IPS가 장중 거의 2%에 가까운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고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좋다.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레거시 제품의 소부장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을까 정도로 지금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바닥권에서 견조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인다는 점 특징주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액침 냉각, 특히 GST가 엔비디아 블랙웰 냉각 협력 기대감을 가지고 액침 냉각 관련 주식들이 오늘 반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사람의 전파 가능하다고 보이는 코로나가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주들이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신규 상장했죠. 위너스가 한때 250% 이상 강세를 보인 것도 특징이었고요. 2차 전지는 인터배터리 2025 혁신 기술 공개 기대감 등에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장비주들까지 오늘 괜찮았고요. 자, 국내 증시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에 코스피가 약세였고 연기금은 약 36개월 만에 순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하락과 차익 실현 심리가 반영됐고 코스피가 약세 국면이었는데요. 한편 미국 서비스업 지수와 달리 S&P 제조업 지수 확정치는 51.6으로 오히려 확장세를 더하기도 했고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연내 금리나 기대치가 2회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내를 비롯한 비중국, 그러니까 비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해서 비미국 증시에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만 있었던 건 아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거꾸러진다거나 하락 쪽으로 완전히 이제 추세를 틀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부 지금 분위기는 좀 눌림목이라든지 최근에 상승에 따른 약간의 조정 이 정도로 시장을 아직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에 대한 공포는 좀 과대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되고 있고요. 해당 바이러스의 발견이 인간의 감염 사례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발견된 것이고 하필 연구 결과가 발표된 곳이 우리가 이제 약간 트라우마로 이야기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점에서 이 단계적인 트라우마를 또 자극했고 공포 심리가 좀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일부 증권사 대신증권이나 이쪽에서 리포트 관련된 커멘트를 또 보낸 거로 봐서는 이미 이제 이게 인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경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도록 이렇게 발견된 거라서 아마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백신이나 어떤 대응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우려할 사항보다는 좀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주가들이 이렇게 과거의 코로나 사태처럼 급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 정도로 시장은 아직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 약세였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 과정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지수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지금 2년 내에 중국에 추월당한다는 전망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약간 쇼킹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일단 여러 가지 추격들이 상당히 근접해 와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선도 기술을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바짝 따라잡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약간 확산은 됐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일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아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해외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를 계약을 취소하고 정식 계약 중단했다는 리포트 등이 나왔죠. 그래서 AI 인프라 공급 과잉 우려가 유입되면서 전력기기주가 오늘 밀렸습니다.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약세였는데 역시 이 부분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발 노이즈에 관련해서 캐파 과잉인가 또는 전략적인 단기 조정인가 등으로 이제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자, 코멘트에 따르면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이 캐파 과잉보다는 전략적인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견됐던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관련된 노이즈 관련해서는 미국 내 수백 메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고 보이고 임대 전환 축소 지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사 보고서가 좀 전에 나왔었고, 페널티를 지불하고 위스콘신 관련해서 조지아 데이터 센터와 전력 공급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는 루머도 이제 실질적으로 루머성으로 대두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2030년까지 AI 모델 구축과 활용을 위한 컴퓨팅 파워의 75%를 스타게이트 향으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샤티아 나델라 CEO가 두아르 캐시의 팟캐스트에서 과잉 공급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또 약간 좀 자극적으로 기사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파가 과잉 공급 상태이고 향후 캐펙스를 줄인 것이 아니라 우려를 대두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학습 관련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에는 실질적으로 일부 발을 빼고 추론용 캐파 구축으로 선회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된 흐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컴퓨팅 파워 전환 보도도 이를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야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도 전환은 급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몇 년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형 지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언급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샤티아 나델라 CEO가 공급 과잉을 언급한 것도 AI 수요 둔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과 국가 단위의 공격적 투자에 따른 반대 급부이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과정에서 2027년, 28년에 낮은 가격에 많은 용량을 임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 IT 쪽의 오늘 조정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같은 팟캐스트에서 AI는 전 세계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하이퍼스케일러에게 큰 기회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다는 것이 약간 너무 우려 쪽으로 너무 이제 과장돼서 발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본다면 삼성증권에 따르면 역시 이 캐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적인 노이즈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2차 전지주가 강세였는데 낙폭과대인 식으로 떠난 저가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다음 달 진행되는 인터 배터리 2025를 앞두고 차세대 배터리 및 혁신 기술 공개에 기대감이 유입되었습니다. 삼성 SDI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등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던 해운 업종이 강세 보였던 것도 역시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21일 형지 선명을 통해서 중국 선사 및 선박에 대한 수수료 규제 추진 중이라는 소식 때문에 국내 해운업종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 볼 수 있습니다. HMM, 대한해운, 흥학해운 등이 괜찮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조선 해운과 관련된 스팟 커멘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운 같은 경우는 해당 수수료 부과 조치가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 및 인도 예정인 선박을 보유한 글로벌 선사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운사들은
미국에 입항 시에 수수료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결국은 뭐 중국산 선박과 아닌 선박으로 구분하면서 두 개의 회사를 성립하는 병렬 선당 구성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최소화하거나 수수료 부과를 화주에게 활증료로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HM이 가장 수혜가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스팟 운임이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속성 상승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실적이 어쨌든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수의 기대감만 갖고 계속적으로 땡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해당 수수료 부과 조치로 인해서 중국산 선박의 가격 메리트가 일정 부분 훼손될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건조한 선박을 활용하면서 미국산 화물을 수출해야 되는 비중이 높아질 것 같고요. 미국 조선소 가치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LNG 개발 확대 등으로 인한 최소한 현 수준의 신조선가 유지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한국 조선소의 슬롯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조선주가 뭐 지금부터 뭐 급등한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뭐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 특징주로서는 중국에서 기존보다 감염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됐다는 소식에 일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업종 상승 탑3로는 운송창고와 유통, 전기가스가 있었고 업종 하락 바텀3는 기계장비와 일반 서비스, 전기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를 뭐 소화하면서 소폭 조정을 거친 뒤에 비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복귀를 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선물도 뭐 오후장에 한 0.5%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지 10년물 4.43%로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출현됐고요.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 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타쉽 8차 발사가 2월 28일 금요일 예정이고요. 한국 시간은 3월 1일 오전입니다. 꼭 스케줄 체크를 하시고 3일절 연휴 이후에 추이가 중요하고요. 금주에 2월 25일 금토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변수를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데일리 힌트는 그 이어지는 뭐 특별 방송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정상적인 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는 여기까지입니다. I see you.